먼저 미드스트림 사업을 간단히 소개하면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나 가스를 정유소 및 석유화학 공장에 운송하고 가공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석유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요 작업은 파이프라인으로 운송, 수집 및 처리, 저장 및 물류 이 세 가지입니다. 돈 버는 방법은 주로 파이프라인 수수료를 기반으로 계약하고 저장고 같은 곳의 공간 사용료입니다. 고속도로 지날 때 톨게이트비나 주차비를 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 경계를 지나는 장거리 파이프라인은 독점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회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엑슨모빌, 쉐브론처럼 인티그레이디드라고 종합 석유 회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생산, 수송, 정유, 주유소까지 혼자서 다 헤쳐먹는 거죠. 한마디로 석유 한 방울의 가치까지도 극대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하청받은 업체가 있고 독립적으로 사업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또 세금 목적에 따라 소득세를 낮게 내는 법인인 NPL 형태가 많은데 이 경우 대신 배당 세금이 좀 높아서 주식을 살 때 잘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북미 지역에서 운영되는 미드스트림 업체 중 상장된 곳만 70여 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을 뽑아봤습니다. 어쨌자 시총 순위로 나열해봤는데 인프라 관련 사업이다 보니 보통 다 큰 회사들입니다. 순위를 보면 워렌 버핏이 9.7빌리언을 투자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업체인 도미니언 에너지가 1위입니다. 근데 여기 주가 등락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현재 2위인 캐나다 회사 엠브리지가 실질적인 1위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로열 더치 쉘의 LNG 캐나다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몬트니 쉘 유전에서 서쪽 키티멧 항구로 연결할 코스털 가스링크 사업자인 캐나다 회사 TRP가 3등이고 다음은 제가 언급할 때마다 주가가 내려가는 EPD가 네 번째입니다. 이발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풀어? 나 안 풀어. 이런 거 안 나올 거니까 말을 내. 그 다음은 유명한 킨덜 모건 순입니다. 킨덜 모건은 저번에 선코어 편에서 캐나다 정부가 아시아 수출을 목표로 건설 중인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의 전 소유자였죠. 국책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캐나다 정부가 킨덜 모건한테서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난 3개월과 1년 사이에 주식 변동이 있는데 저는 보통 1년 전 최고 가격보다는 최근의 정고점과 최저점을 봅니다. 그래서 2월 초에 정고점과 비교하는데 3개월 라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 구조가 보통 미드스트림은 오일, 가스, 정유 다 하는 편이지만 매진이 높은 주력 사업 기준으로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기업 구조는 앞에서 말했듯이 LP 사업은 배당 세금이 센 편이라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당. 원래 코로나 사태 전에 미드스트림은 배당 하나 보고 들어가는 주식입니다. 주가 자체의 움직임은 아주 적은 편이고 사업 특성상 빚이 많고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고속도로 깔고 통행료 받는 개념이니까 빚보다는 현금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미드스트림은 지금 배당 비율만 봐도 이 회사가 코로나 유가 사태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배당을 커단 것도 있고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배당이 평균보다 심하게 높은 주식들도 있습니다. 이 주식들은 나쁘게 말하면 주가가 많이 내려간 거고 그로 인해서 배당이 컸을 가능성이 다른 업체보다 크다는 의미고 또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더 내려갈 겁니다. 반면 좋게 보면 만약 유가가 반등한다면 높은 배당은 덤이고 주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배당이 10% 밑에는 크게 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어차피 지금 미드스트림이 아니라도 저평가된 주식들이 많고 굳이 배당도 적은 미드스트림을 노리는 건 의미 없다고 봅니다. 사실 큰 회사다 보니 엠브리지나 킨들 모건 문의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이 시점에서 크게 매력을 모르겠습니다. 물론 10% 넘는 미드스트림 LP 업체들은 배당 세금 생각하면 엠브리지나 킨들 모건의 8%대랑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엠브리지나 킨들 모건은 1년 주가 변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코로나 전보다 특별히 떨어진 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아마 다른 것을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이 도미니언은 사실 워런 버핏은 투자금이 크다 보니까 대형 회사 위주로 주식을 살 수밖에 없고 저번에 캐나다 LNG 사업에서도 말했지만 워런 버핏 자체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전망을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와서 그렇지만 버핏 효과도 있는지 1년 전보다 주가가 4%가량 올랐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이랑은 크게 맞지 않는 주식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배당 순위로 놓고 보면 제일 논란이 많은 ET가 20% 정도로 높고 물론 LP라는 거 생각해도 높은 겁니다. ET의 자세한 상황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개인적으로는 ET는 현재 현금만 5.5빌리언 넘게 보유하고 있는 중이라 배당은 유지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백앤셰일 쪽 파이프라인 법정 공박이 변수이긴 합니다. 만약 현재 운영 중인 다코타 액세스 라인이
법원 명령에 의해서 폐쇄된다면 현금 흐름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다음이 MPLX인데 이미 최악의 유가 상황은 지난 시점이고 2, 4분기 실적과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회사 재무가 너무 튼튼해서 배당이 깔 것 같지 않습니다. 올해 퍼미언 유전에 900밀리언짜리 파이프라인 확장 사업도 진행 중이고 유지 보수 비용도 많이 줄였고 그래서 그런지 지난 3개월 동안 주가 하락률이 다른 업체들에 비해 낮았습니다. 다음은 다른 영상에서 다크호스로 소개해드렸던 엔링크인데 코로나 터지고 50% 정도 배당을 컷한 건데도 아직 15%에 가까운 배당을 줍니다. 오래전까지 지난 7년간 배당 문제가 없었고 2, 4분기 현금 흐름이나 올 후반기 예상을 볼 적에 배당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ENLK 시절의 LP 회사였다가 2018년 합병을 통해서 회사 구조가 단순화되면서 지금은 일반 회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필립스 66 파트너스인데 LP 형태의 회사이고 현재 현금 흐름이나 좋은 재무표를 보고 있으면 배당을 지킬 겁니다. OK 원옥은 3월에 1.75빌리언, 5월에는 1.5빌리언 채권을 발행해서 부채를 늘리기는 했지만 1988년부터 배당을 삭감한 적이 한 번도 없고 CEO 테리 스펜서가 현재 배당금 삭감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현금 흐름 대비 배당이 너무 많아서 살짝 부담스럽긴 합니다. 원옥 역시 2017년까지 LP 형태였다가 바뀌었습니다. NS 최근 배당을 3분의 1로 삭감한 후 배당은 당장 지킬 것 같지만 수익 대비 배당이 너무 많아서 살짝 부담스럽습니다. GEL도 배당을 70% 넘게 삭제해서 현재 배당은 유지가 가능해 보입니다. 나머지 밑에 10% 회사들도 배당은 안전해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배당 노리고 투자하기에는 위에 1번부터 4번까지가 제일 괜찮아 보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